할아버지, 아버지, 저 형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골 요런 거 하잖아요. 예. 뭐 식사 같은 거 하면 요거 나오기 전에 수건을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세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전골이 딱 보면 4명이 동시에 이렇게 확 계속 위축이 되고 이게 좀 약간 주눅이 들어있어요. 사실 다들 그렇습니다. 사이즈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젖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시작. 무더운 여름,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휴가 계획은커녕 어떻게 하면 땀이 티나지 않게 옷을 입을까 말 못할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상인보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한 3배에서 6배 정도 과도하게 나는 경우를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환자가 이 땀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일상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흐르는 땀 때문에 일찌감치 데오드란트로 여름철 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털이 많으면 땀도 많다? 땀이 나는 거는 이제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털이 많다고 하는 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털이 많다 보면 이제 땀이 빨리 건조되고 통풍되고 이런 거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또는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불편함을 더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 사실 땀이 나는 것과 털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민간요법은 근본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해 준다기보다 이제 땀을 분비하는 세포를 좀 위축시켜서 땀 분비를 좀 줄여주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오드란트 효과가 있다?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탈취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땀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땀이 나서 땀 냄새가 날 경우 그걸 이제 탈취를 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다한증에서의 치료는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 바르는 약.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이제 땀샘, 그러니까 땀을 분비하는 그 세포들을 위축시켜서 이제 일시적으로 증상을 좋게 하는 건데, 이걸 일시적으로 써서 사춘기 이제 시절이 지나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걸로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교감신경 절단술.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약물을 충분히 썼는데도 이제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교감신경 절단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을 절단한 경우에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손에 땀이 난다 그러면 손에 땀을 나게 하는 교감신경 자체를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우리 몸에서는 부상성 다한증으로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던 이제 등이나 배, 그리고 허벅지 안쪽 부위 같은 이런 몸통 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는 부상성 다한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대상 환자를 정하고, 그리고 그 부상성 다한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차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흉부외과에서는 초반에 시행했던 2, 3, 4번째 흉부교감신경 절단술을 지금은 4번째만 하고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를 90%를 보면 한 70% 정도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부상성 다한증이 훨씬 줄었고, 손이 아예 무한증, 땀이 전혀 나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서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만족도가 더 좋아진 걸로 평가가 됩니다. 땀에 대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땀 냄새는 땀에서 난다? 그 겨드랑이에 원래 아포크라인 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아포크라인 한선은 저희가 땀이 날 때 생기는 한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건데 손발바닥에 생기는 그런 땀샘은 우리가 에크라인 한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냄새가 안 나는 거고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더욱 덥거나 그러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에크라인 한선이라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겨드랑이 액취증의 경우에는 아포크라인 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땀 자체, 그러니까 아포크라인 한선에서 나오는 땀이 냄새를 만들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땀이 나온 다음에 그쪽에 세균이 혐기성 세균이 감염이 되면서 그 땀 성분을 분해를 시키거든요. 분해시키는 와중에 어떤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방산이 냄새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불쾌한 냄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한증과 액취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질환이고요. 액취증은 그 땀 때문에 냄새가 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액취증 환자분들 대부분은 한 50% 이상은 다한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동반을. 그 다한증 환자가 모두 또 액취증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별개지만 교집합이 있는 거죠. 네. 아하! 그렇다면 액취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본인은 모른다? 액취증은 사실 본인이 즉각 자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휴지 같은 거 티슈를 겨드랑이에 끼워가지고 한 5분 정도 두고 나서 다시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액취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흰 옷을 입거나 그랬을 때 아침에 입고 흰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녁 때쯤 됐을 때 노란색으로 변색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도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모가 액취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제모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결국 아포크라인 한선에서 땀이 나오는 통로는 이 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털을 제거해주면 일단은 그런 아포크라인 한선이 있다 하더라도 땀이 올라오는 그 통로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겠고 또 다른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털이 있는 상태에서는 땀이 나고 나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접촉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따뜻한 겨드랑이 자체가 따뜻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균이 많이 성장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털이 있으면 더 그런 이제 세균이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집 같은 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제모 치료가 액취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 액취증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여러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모 시술로만으로도 이제 액취증이 많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몬, 식초 등이 액취증에 효과가 있다? 세균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주라든지 이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산이거든요. 아세트산이라 그래서 이제 산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식초인데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약물의 농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배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산을 특히 이제 겨드랑이 같은 피부의 얇은 부위 그리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약을 바르면 굉장히 피부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화상을 입어서 화학 화상을 입어가지고 2차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에 상처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도 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 정도의 산이라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산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완전한 근치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은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취증 환자에게 데오드란트는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데오드런트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은 땀이 나는 그 땀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제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좀 내는 거죠. 냄새가 났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향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도움은 됩니다. 땀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라서 조금 단점이 있겠고, 그런데 데오드런트 쓸 때는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안에 그런 성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특히나 이제 겨드랑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계속 그 팔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닿았을 때 오랫동안 피부에 접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성분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같은 습진성 피부 질환 또는 이제 자극성 피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오드란트 사용은 뭐 어떤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자극이 되거나 접촉 피부염이 발생되면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액취증의 치료 방법은? 보톡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것들이 보톡스 시술이 되겠는데, 보톡스는 땀을 분비하게 하는 그 신경 말단에 아세트콜린이라는 성분을 이제 그 차단함으로써 이 땀이 안 나게 하는 건데, 결국 땀은 신경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보톡스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톡스는 아무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적이죠. 그래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지속이 되면 9개월 또는 이제 1년까지 지속되지만 대개 9개월 정도면 효과가 사라지고요. 피부절개술과 지방흡입술. 수술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고전적으로 땀이 나는 부위를 다 절개를 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겨드랑이 피부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흉터가 너무 크게 생기게 되고, 이런 부위는 특히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나는 부위인데 관절 부위고, 그래서 피부의 구축, 그러니까 잘 늘어나지 않고 그 움직임이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술 방법은 절개만 해서 안쪽으로 피부를 이제 바깥으로 제껴가지고 땀샘 부분만 이렇게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고, 그리고 수술 후에 뭐 감염이라든지 출혈 또는 이제 혈종 같은 피가 고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부작용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방 흡입도 많이 시술을 하는데, 이 아포크라인선의 위치가 피부로 따지면 피부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지방층이 있습니다. 지방층하고 마지막 진피 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하면서 땀샘이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면은 액취증도 그리고 다한증도 많이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고주파 치료. 예전에는 고바야시 절연침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바늘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침인데 그 털 구멍 하나하나마다 절연침을 넣어서 털구멍에 따라서 전기를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털 주변에 있는 아포크라인 한선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술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술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 연구도 하고 있는데, 고바야시 절연침을 레이저와 비슷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36개에서 뭐 40개 이상의 바늘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안쪽에 있는 털과 아포크라인 한선을 열로 찢어주는 거예요. 전기가 가해지면서 안에 땀샘이 파괴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계시고, 부작용 측면에서도 많이 줄어드는 거를 다른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도 조금 지속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시술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도 증상도 다른 다한증과 액취증.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올여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